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계속 바이크 관련 영상들만 만들고 있는데 이번 영상도 역시나 바이크입니다. 여튼 최근에 제가 입양해온 벨로스터 M부터 아직 다뤄야 할 컨텐츠들이 많지만 할리 데이비슨 영상에서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언급해 주셨기에 대세는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존 영상을 만들다가 잠시 제쳐두고 급 유턴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의 미 대륙의 주인이었던 인디언이라는 그 이름처럼 북미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모터사이클 제조사인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의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설명하기 전 잠시 15세기 역사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라는 양반은 지중해를 통하지 않고 대서양을 건너서도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콜럼버스는 인도가 아닌 뜻밖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대륙의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며 그가 죽는 날까지 멀쩡한 아메리카 대륙을 전혀 다른 인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디언들은 백인들과 같이 공존하기도 했지만 백인들의 침략을 받으며 급격한 인구 감소와 문화는 파괴가 되었고 특히 1890년 인디언과 백인 사이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쟁 운디드니 전쟁을 이후로 인디언들은 결국 자신들의 땅에서 물러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살게 되는 신세를 겪게 되었죠. 서론이 살짝 길긴 했지만 그만큼 인디언이라는 단어는 북미 대륙 내에서 뭔가 아련한 이름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89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살고 있는 조지 핸디라는 인물은 자신의 이름을 따 핸디 매뉴팩처링 컴퍼니라는 자전거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핸디 매뉴팩처링 컴퍼니는 브랜드명으로 하기에 너무나 길었고 그래서 당시 실버킹, 실버퀸, 아메리칸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핸디의 또 다른 브랜드명으로 대신 사용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누구나 부르기도 쉽고 누구나 다 아는 단어인 인디언이라는 단어를 최종 선택하게 되면서 그렇게 핸디의 주요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전거에서 모터사이클로 핸디 매뉴팩처링 컴퍼니의 사장이었던 조지 핸디는 한때 자전거 경주 챔피언이기도 했는데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자전거로 가솔린 엔진을 장착해 경주에 참가하길 원했고 이에 매사추세츠주 바로 아래에 위치한 코네티컷주에서 살고 있는 스웨덴 출신의 오스카 헤드스트롬을 핸디는 고용하게 됩니다. 사실 말이 고용이지 요즘 시대로 보자면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같은 개념으로 헤드스트롬은 고용이 된 것이었는데 초창기 헤드스트롬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프로토타입의 바이크를 혼자 만들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핸디에게 바이크를 보내는 형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헤드스트롬이 만든 바이크는 강력한 성능을 뽐내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내구성까지 겸했기에 핸디는 1901년 곧바로 헤드스트롬과 함께 자신의 고향에 위치한 스프링필드에 인디언 모터사이클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120년의 역사를 가진 할리 데이비슨보다도 무려 2년이나 빠른 설립으로 미국 최초의 모터사이클 제조사가 된 것이죠. 추가로 미국에서 말하길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공동 창립자였던 헤드스트롬이 초창기 설계했던 전동 페이싱 자전거 덕분에 그 시점부터 미국은 급속 성장을 위한 토대도 마련이 되었다고 하네요. 최초의 V-트윈 엔진 1902년 일반 고객들에게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판매가 시작되면서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뉴욕에서 스프링필드까지 오는 내구 레이스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 결과 세계 최초로 시속 90km로 달리며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뉴욕까지 장장 4,600km가 넘는 거리를 31일 동안 단 한 번의 기계적 결함 없이 달리는 데 성공하며 인디언 모터사이클이라는 브랜드를 미국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유명해져 판매량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공장도 지어 생산량을 늘리게 되었고 이후로도 계속된 경주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죠. 하지만 이때까지의 엔진은 단기통 싱글 실린더 엔진이었기에 더 이상의 큰 출력을 낼 수가 없었는데 이때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새로운 공장에서 새로운 경주용 엔진을 개발하며 1906년 모터사이클용 V-트윈 엔진을 미국 최초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V-트윈 엔진의 대명사는 할리 데이비슨이긴 하지만 할리 데이비슨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V-트윈 엔진을 1909년부터 개발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인디언 모터사이클보다도 무려 3년이나 늦었던 셈이죠. 그리고 1년 뒤인 1907년에는 본격적으로 일반 소비자 모델에도 V-트윈 엔진을 탑재하게 되면서 31일간 달려야만 했던 미국 대륙 횡단을 11일 12시간 만에 성공하는 기록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이 아닌 샌디에고에서부터 뉴욕까지 거리인 셈이라 기존보다 약 100km가량 거리가 줄긴 했지만 어쨌거나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전쟁 속에서의 인디언, 미 육군은 1913년부터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군용 바이크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부터 1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전쟁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군에 납품된 할리 데이비슨과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수량을 비교해보자면 할리 데이비슨은 약 2만 대를 미군에 납품하게 되었고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그것보다 배가 넘는 5만 대가량을 납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때 납품된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파워 플러스 모델은 당시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보다도 내구성이 좋고 파워풀했기에 전쟁에서 미군 병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인디언 모터사이클과 할리 데이비슨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군대에서도 인증받은 그것도 미군에게 선택받은 인디언 모터사이클이었기에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할리 데이비슨보다 승승장구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오히려 공장에서 생산되자마자 전쟁터로 바이크들이 보내지게 되면서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팔던 딜러들에게는 판매할 재고가 제한되어 어쩔 수 없이 딜러들도 살아남기 위해 다른 업체의 바이크를 갖다 놓고 팔게 되면서 인디언의 판매량은 감소하게 되었고 끝내는 찾는 고객들이 점점 줄어들어 미국 바이크 시장에서 결국 할리 데이비슨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단지 1위의 자리를 내어줬을 뿐 인디언은 1920년 인디언 모터사이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이크인 스카우트라는 모델을 내세워 할리 데이비슨 못지않은 판매량을 선보이기도 했고 1930년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엔진을 책임졌던 듀퐁 모터스와 합병하게 되면서 바이크뿐만 아닌 항공기 엔진, 보트 모터, 에어컨과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 경제 대공황 속에서도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할리 데이비슨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미국의 모터사이클 제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전 세계의 비극이 되었던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기존보다 적은 3만 5천 대를 미군에 납품하게 되지만 오히려 할리 데이비슨은 미군에 9만 대가량 보급을 하게 되면서 미군의 주력 운송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때부터 인디언은 할리 데이비슨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게다가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3년에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아예 모든 영업과 생산을 중단하면서 인디언의 50년 역사는 단절이 되었고 이후 여러 회사에게 인수가 되어 영국식 로얄 엔필드 바이크를 수입하여 판매도 하는 등 여러 행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좋은 결과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2011년에는 폴라리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과거의 명성 그대로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내놓는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네요.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 주인이었던 인디언처럼 미국 역사와 줄곧 함께해온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뉴질랜드 출신의 68세 할아버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인디언 스카우트로 지구 반대편인 미국 유타까지 날아와 시속 296km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을 선보였던 감동 실화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